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시험이 있죠. 어,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어, 시험 문제는 여러분 쓰는 게 낫겠다, 그죠? 자신 자신이 지금까지 한 봉사 활동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때 받았던 의미를 쓰시오. 자신이 지금까지 한 봉사활동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 상관없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좀 자세히 서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자세히 서술하고요. 어디서 어떤 봉사활동 했다라고 하는 걸 자세히 서술하고 그때 자신이 받았던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이 참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어떤 봉사활동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중에 가장 의미가 이것이 가장 깊었다. 어, 어디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고아원을 방문했다. 뭐 양로원을 방문했다.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겠죠. 그것을 좀 자세히 한번 서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받았던 의미, 얼마만큼 자세히 서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느꼈던, 받았던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참 봉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돕는 것이 참 좋구나. 뭐 어르신들을 돕는 것이 난 참 기뻤다. 앞으로도 이런 돕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하면 되겠고요. 시험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얼마만큼 시험지에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 자세히 서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대부분 봉사활동 하러 가면 너무도 성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서술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자세히 서술해 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뒤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느낀 점을 이제 쓰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서술하는 능력. 실제로 봉사를 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자세히 서술할 수 있겠죠? 기록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받았던 의미, 요까지 해서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뭐 시험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쓰시면 되겠고요. 준비해 오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준비해 오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저장해 와도 되고요. 답안지에 옮겨 적으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적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지가 있으면 시험지 한 페이지 정도는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한번 서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꼭 앞면 전체는 다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글씨는 너무 작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수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리포트를 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저한테 그 리포트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리포트 점수가 사실 가장 큽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관리의 실제 세 번째로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역량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면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기관의 업무를 이해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기관의 체계라든지 운영 또는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의 현황과 역사.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뭐 요양병원을 갔다, 어떤 시설을 갔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기관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있느냐, 이 요양병원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다, 또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고, 기본적인 현황 그리고 역사,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너무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개괄적인 그러한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꽤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프로그램과 이용자에 대한 설명, 기관의 프로그램과 이용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관의 조직에 대한 개요와 주요 직원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관의 중요한 이벤트나 활동에 대한 설명과 일정, 시설과 장비에 대한 소개, 화장실, 주차 장소 등,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절차, 기록 의무, 급부, 훈련, 슈퍼비전 등. 사실 뭐 너무도 사실 하나하나 다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내용들이지요. 사실 시설과 장비에 대한 소개만 하더라도
어디에는 갈 수 있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 곳에 가지 않도록 주의도 줘야 하고요. 가장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봉사하는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너무도 사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사용할 의제를 결정하는 방법. 이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질문함으로써 내가 물론 단기적인 1시간, 2시간 봉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질문해야 되지만 만약에 봉사를 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특별히 해외에 이제 나가서 1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봉사하는 경우에는 뭐 너무도 중요하죠. 그래야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그곳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또 실수도 안 할 수 있고요. 실수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직원의 설명 기회, 직원과 자원봉사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로 이용이 가능하다. 직원과 자원봉사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계기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이 봉사하러 온 거잖아요. 정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봉사자가 정직원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 그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그건 또 월권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봉사를 하러 왔으면 딱 봉사만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단체에 대해서 가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너무, 주제넘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래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업무는요, 명확할수록 좋아요. 자신이 해야 할 일만 딱 하면 되니까. 그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직원과의 만남 속에서 궁금한 거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해야 알 수도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훈련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기관 및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훈련은 특수한 자원봉사 업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기관 및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다루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특수한 어떤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은 훈련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훈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학기의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정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근데 오리엔테이션 다음 훈련입니다. 공식적인 훈련.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 개입 전화 상담소의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수일에 걸친 훈련으로 정서가 불안정한 전화 상담자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전문 봉사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상담과 학생이라든지 상담과 교수라든지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것에 대해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겠죠. 또 이러한 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하면 반드시 이러한 전화 상담자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아동 상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도 상담 업무를 맡기 전 1년 동안 주 1회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특별히 비행아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사실. 미국의 소방서 자원봉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차례 훈련 참가가 의무화되어져 있다. 의무화되어 있다. 소방서에서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업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잘못했을 때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의 방법과 수단으로 본다면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는데 강의, 독서, 토론, 현장 견학, 비디오, 패널 토론, 역할 시범, 역할극, 사례 분석, 가상 체험 등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수단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집중을 유도를 하는 것이죠. 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업무상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해야 하는 일. 그렇죠. 이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소방서를 해봅시다. 업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럼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해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왜? 봉사자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봉사자는 봉사로 한 것이지 실제 직원과 봉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자로서의 업무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불을 끌어갔다. 불이 나는 곳에 불을 끌어갔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자신이 긴급 구조하러 들어간다든지 불이 나는 곳에 안 되겠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은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만남이라든지 전화 상담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담이라든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돌발 상황,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일들을 훈련을 통해서 다루어 줘야만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봉사자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 왔다. 그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훈련들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가장 소방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심폐소생술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기능이죠. 업무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인가. 업무상 자원봉사자의 구체적인 역할을 이제 알아야 되고요. 또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의 역할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는 일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이 있는데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치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축구 코치도 있고 하여튼 코치, 그게 코칭이라는 건데요. 목적은 자원봉사자에게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3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습득되고 개선되어야 할 기술의 시범이 있습니다. 그 습득된 기술을 실행하는 자원봉사자를 관찰하는 거고 피드백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코칭은 단순히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시범을 보여요. 그게 코치가 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범을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이라고 한다면 먼저 심폐소생술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그걸 봤으면 실제로 자원봉사자에게 시켜볼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잘 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해줘야 되고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의 주체는 자원봉사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러 온 그 사람이 직접 보여줄 수도 있고 자신이 그 분야에 조금 좀 미숙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안에 초청해서 그것에 대하여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니까 자주 일어나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줄 때에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을 왜 하지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왜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초점은 그 일이 무엇이며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관찰을 본다면 자원봉사자 관리자나 직원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그 일을 실행해 보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피드백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스스로 업무를 실행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도록 함.
지금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단체에 가서 어디든지 가서 봉사를 해본 경험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지는 않겠죠. 네, 뭐 어디서든지. 또 우리나라 같으면 학교에서 다 시키니까.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했을 때에 그 업무를 실행했을 때 그 경험을 피드백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것으로 낸 것이죠. 한번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최대한 자세히 서술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 중에서 느낀 점, 의미, 이런 게 참 난 너무 의미가 있었다. 굉장히 큰 감동받았다. 이런 것들을 시험 답안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